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선도의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진기단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진기단법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선도의 전반적인 철학, 그 다음에 이념, 이것을 조금 숙지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국선도를 하는 분이라면은 국선도 철학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국선도의 철학입니다. 자, 국선도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전이려관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근본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서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요 말뜻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개별할 때 그 개체적인 것과 이 전체적인 것, 이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은 결국은 하나다. 분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선도에서는 이론론입니다. 자, 그래서 국선도는 요 기이론론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학자분들은 음양이기론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우리 국선도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기는 하나인데 이것이 음으로도 됐다가 양으로도 됐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이고 개체와 전체도 하나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우주가 있으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나가 있어요. 이 나의 입장에서 이 자연을 바라봤을 때 변화가 있죠. 이렇게 자연에는 삼라만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 동양에서 이루어진 학문을 보게 되면은 삼라만상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되는 가장 근본에는 음이라는 것이 있고 양이라는 것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음양이 맞물려서 작용이 되고 특히 지구가 이 태양 주변을 돌면서 사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기운의 작용, 이런 것을 갖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오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즉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대자연 속안에는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관찰해 봤을 때 이러한 것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동양에서 음양 오행을 갖다가 판별하게 된 철학, 이것을 직관 철학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음양오행 사상이 직관 철학이다. 이 직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선사님은 이 직관이라고 안 하시고 이 직관이라 그러셨습니다. 직관. 이 직관과 직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직관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가 판별했을 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판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즉관은 뭐냐 하면은 대상과 나, 대자연과 내가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느껴지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없죠.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왼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말로다가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위에 있으니까 이것을 위라고 한 것이고,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로 한 것이지, 대자연의 상태에서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그걸 개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이 직관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을 판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대자연과 합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느껴져서 나타나는 표현,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이거는 직관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관은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관은 머리가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이 판별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직관은 영리한 것보다도 달관되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고 자연의 이치에 섭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체득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영리한 사람들이 아주 그 순간적으로 캐치되는 것을 타닥타닥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직관이라는 것은 영리보다는 초월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을 체득한 것을 표현한 것,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관과 직관에서 이제 국선도는 일단은 직관이 아니고 직관이라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바르게 국선도의 철학을 좀 인식하게 되십니다. 자, 직관의 상태라는 것은 대자연의 변화 흐름에 나도 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동화된 상태에서 순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의 변화에 사람이 순응을 해요. 자, 그 순응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좀 도와드린다면은, 자, 우리가 동양인들 중에서 우리 특히 이 한민족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지금 요즘 겨울이라서 상당히 추운데, 이 추운 것에 잘 동화가 되면서 이 추운 것과 잘 융합해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온돌 문화가 잘 발달돼서 여기에 순응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또 여름에 맞추어 가지고서 집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잘 순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이 자연과 아주 밀접하게 친환경적으로 생활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 나온 대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그 생활 습관, 생활 풍토, 생활 문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로다가 대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형태의 생활 문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 모든 것, 이런 것이 자연의 순리에 이 순응을 하게 되는 거죠. 순응을 하면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르다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고 바른 것이 그대로 쭉 가게 되면은
그것을 선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럽니다. 그것을 거슬리게 되면은 악이 되고 부정이 되는데 그 자연의 흐름, 그 순리에 그대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순리에 따라서 살면서 이것을 선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른 것과 선한 것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수련은 특히나 자연의 법칙과 나를 하나로다가 이렇게 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심과 선심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선도에서 가장 첫 번째 수련의 목표라고나 할까요? 국선도 수련의 가장 근본은 이 정심과 선심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심전선화라 그럽니다. 자, 국선도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의 밭.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자리가 선하게, 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은 자연의 순리에 그대로 적응이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정심과 이 선심이 나오게 되면서 마음자리밭 자체가 선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선화가 되면은 하늘, 땅, 이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가 돼서 심신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 분명 두 가지가 있죠. 나에는 육체와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하면 마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에는 이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 자체가 선화가 되면서 심신이 통일이 돼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순하게 모든 것이 작용이 되면은 모든 파장이라든지 자율신경이라든지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이 되면은 아주 조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정심과 선심에 맞춰주게 되면은 몸도 바뀌게 돼서 결국은 심신일여, 하나와 같이 된다. 심신통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심과 진심을 갖게 되는데, 자, 이 공심과 진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자연에서 나의 마음이 그대로 합일이 되면은 여기는 텅 빈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 상태를 공심이라고 하고, 그러면 진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 자체가 본래의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온 것인데 이 우주의 본래 그 상태의 그 표현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공심은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합일이 되는 것을 말한다면은 요 진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마음. 자, 그 상태를 찾은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합일이 돼서 본래 텅 비어있는 상태고, 이것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심과 진심을 찾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공진아 이렇게 합니다. 공과 진이 합쳐진 이것을 삼합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수련을 하시면서 이 정심과
선심과 공심과 진심, 정선공심이 되면은 비로소 정, 심, 시, 각, 도, 행이 된다라고 선사님께서 책에다 써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선도의 철학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개체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시작이 이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동양에서의 이론은 음양-오행 사상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 기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직관 철학은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대자연의 변화의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을 직관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선사님께서는 그것은 직관보다는 즉관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직관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가 분리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자연 속 안에서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개념과 조금은 차이가 있게 되고 직관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국선도의 철학의 가장 근간은 직관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직관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과 하나로 동화가 되어 그 순응하는 그런 하나의 기의 흐름, 대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돼서 순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응하는 그 자체가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고, 바르고 선하다라는 것이 나의 정신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몸에도 작용이 돼서 내 몸과 마음은 하나로다가 통일되게 되면서 같이 이 대자연과 하나로다가 이렇게 동화가 된다는 것이죠. 또 동화가 되도록 또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수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자꾸 나의 마음의 밭이 선하게 자꾸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그래서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은 자연과 가면 갈수록 더 하나로다가 통일이 되고 이 동화가 되는 상태로다가 가는 것이라서 절대 자연에 거슬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돼서 본래 우주 자연의 그 공허한 그 공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갖게 된다라고 할 때의 본래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찾은 겁니다.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진실된 그 참된 마음, 그것이 진심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다라는 것은 즉 정, 선, 공, 진 요것을 다 이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선, 공, 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이라고 하는 5가지의 행동 지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혼동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뜻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대략 아마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장에서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지금 추구해서 자꾸 수련해 나가는데, 자,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연 속안에서의 나, 그리고 내가 점차적으로 심전손화되는 과정, 그것이 결국은 이 정심, 정시, 정각, 정동, 정행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돼 나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론은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풀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라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책을 좀 보시면은 이걸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빨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국서원도에서는 인체주의라 그럽니다. 자, 이 인체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체주의라는 것은 내 몸을 알게 되면은 모든 삼라만상의 법칙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인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체주의가 전 세계인들한테 잘 인식이 된다면은 아마 전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사상으로 분열된다라는 것도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내가 불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또 뭐 어떤 사상적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으로다가 해서 사람을 갖다가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침략하거나 지배하려고 그러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인체주의라는 사상을 갖게 되면은 아마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몸 자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상과 상관없이 몸만 가지고 있으면은 존중되어야 된다. 보통 인본주의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근본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좀 약간 정신적인 쪽을 많이 이야기한다면은 저희는 육체하고 정신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인체라는 느낌과 인본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조금 아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내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또 관점. 그래서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대자연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 내 몸, 그 다음에 전체를 하나로다가 본다라는 이런 철학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선도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를 시키지 않고 언제나 하나로다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다가 봐서
잘 조화롭게 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 일화통일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화통일이라고 하는 또 진짜 이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일화통일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현력이 조금 약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은 꼭 좀 책을 보셔가지고 국선도의 철학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수련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숙지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